안녕하세요. 김학주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이제 기출,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PT에서 나왔었던 기출 문제의 풀이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출 문제고요. 물론 이제 기출 문제 가지고만은 안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예상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많은 문제도 좀 풀어보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학습 자료실에 올려드렸던 기본 문제, 심화 문제, 이런 것들도 꼭 푸시면서 연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단원별로 2019년도까지는 일단 단원별로 좀 준비를 할 거고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기출문제는 우리 따로 연도별로 좀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자,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들은 우리 2019년도까지입니다. 2019년도까지의 기출문제들은 단원별로 나눠서 여러분들 주요한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우리가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우리 포물선 운동입니다. 자, 우리 2차원 운동은 늘 뭐랑 나누어서 2차원 운동은 우리 X축의 운동과 Y축의 운동으로 나누어서 여러분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X축, 특히 이제 수평면상에서 운동하는 것들은 자, 우리 어떤 것들, 자, 2차원 운동이에요. 자, 2차원 운동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서 분석합니다. X축과 Y축으로 나누어서 항상 운동을 분석하셔야 되는데, X축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게 되고, Y축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지금 뭘 구하라고 했으면 사인 2세타를 지금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무슨 반각 공식이나 백악 공식 이용해서 유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물리 공식 중에서 사인 2세타가 좀 들어가는 식이 좀 있습니다. 그거 활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에 해당돼요. 자, 지금 두 물체를 던졌는데 A라고 하는 물체는 수평면에 대해서, 이거 수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타의 각도로 V제로 빵 던졌더니, 자, 우리 다시 여기를 지면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그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도달 거리가 지금 L만큼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물체는 수평으로 던졌더니 얘는 자, 우리 수평 투사 운동을 해서 또 L만큼 날아가는 위치가 지금 Q라고 자,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일단 A의 운동에서 수평 도달 거리 L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구하는 식이 있죠. 이건 좀 머릿속에 많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얘가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G분의 V제로 제곱 사인 여러분들 2세타라고 하는 자,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즘 많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알 수 있네요. 자, 사인 2세타는 우리가 얼마로 표현해 줄 수 있을 거냐면, V0의 제곱분의 GL이라고 하는 값을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답인 것 같아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 그런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인 2세타를 D하고 L이라고 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좀 표현해 보래요. L과 D를 이용해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답이 될 수 없죠. 이게 이제 보기에 있었으면 이게 답이 될 수 있었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럼 B라고 하는 물체 운동을 좀 우리가 분석해서 식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들을 저는 만족해 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B는, 자, B가 발사해서 Q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T라고 만약에 설정할게요. 그럼 B는, 자, 수평 방향으로 우리가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하죠? 자, 그럼 수평 방향 날아간 거리 L이니까 얘는 V0T라고 하는 식을 바로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자, 수직 방향으로는 우리 수평 투사 운동에서는 자유낙하 운동합니다. D만큼 지금 자유낙하 운동한 거예요. 자, 그래서 D는 우리 얼마에 해당됩니다? 2분의 1 GT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런 식을 만족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T가 V0분의 L에 해당될 거니까 다시 정리해 주시면, 자, 우리 D는 2분의 1 G에다가, 자, 여기에 V0의 제곱, 자, L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자,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짝 요거, V0 제곱분의 G만 여러분 우리가 우변에 남길 거예요. V0의 제곱분의 G라고 하는 값만 남겨주시면 좌변은 L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자,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요 식이에요. V0 제곱분의 G라고 하는 값을 내가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서, 자, 이 식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자, 우리 뭐 하나 약분되고요. 여러분들 L 하나 약분되고 남는 거는 우리 뭐만 써주면 되냐면 L분의 2D라고 하는 값만 남게 돼서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 L분의 2D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하는 보기가 우리 4번에 자,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2차원 포물선 운동은 X축과 Y축을 항상 나누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다 유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 A라고 하는 물체의 수평 도달 거리식은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지 문제 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 포물선은 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제도 자, 우리 포물선 운동에 관련된 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얘도 2차 운동이죠. 자, X축, Y축 우리 나눠서 우리 분석할 건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30m/s의 각 속력으로 세타라고 하는 쪽으로 빵 던졌더니 P점에 도달했답니다. 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게 2초랍니다. 2초 후에 어디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P점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가 지금 나와져 있어요. 2초 후에 지금 도달한 상황이 됩니다. 그때 수평 도달 거리 R, 그 다음에 우리 연직 높이 변위는 Y, 자, 10m라고 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자, 수평 방향의 운동은 등속 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수평 도달 거리 R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 30m/s를 우리 뭘로 나눌 수 있어요? X 성분의 속도, 즉 여러분들 30 코사인 세타로 나눌 수 있고요. Y축 방향 속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럼 Y축 방향으로는 속도 우리 얼마입니다? 30 사인 세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하니까 30 코사인 세타 곱하기 2초 동안 좀 날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거속시죠? 수평 방향으로는 거속시 그대로 이용해서 정리해 줄 수 있고, 자, 수직 방향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수직 방향은 일단 높이가 지금 10m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10을 쓰겠습니다. 자, 10은 Y축 방향의 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30 사인 세타 곱하기 2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중력각도가 지금 10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2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 요런 식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 정리하면 세타 안 할 수 있습니다. 2 약분되고 20인데요. 자, 넘어가면 우리 30이 되고, 자, 요거도 60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우리 얼마? 사인 세타가 반드시 여러분 얼마 나와야 되냐면 2분의 1이 나와야 돼서 세타 값을 알 수 있네요. 세타는 여러분들 30도이구나 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여러분들 맞는 내용으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세타가 30이면 코사인 30 값은 우리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 2분의 루트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수평 도달 거리는 30 루트 3m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그때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식 써서 우리가 표현해 준 거니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점 도달 높이 얼마겠습니까? 자, 여기를 t라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t1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최고점 도달 시간 구하는 식도 여러분 정해져 있었죠? 얘가 우리 얼마 썼냐면 g분의 v0 사인 세타라고 하는 식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바로바로 여러분들 활용해 줄 수 있는 식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자, 10분의 V0 30에 해당되고 사인 30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2분의 1이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초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자, 기억하고 디귿에 해당되는 내용들로도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항상 기본 원칙은 모든 2차원 운동은 항상 뭐랑 나누어서 X축과 Y축으로 나누어서 운동 분석합니다. 라는 것들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 때는요, 제가 우리 기초 때요, 특강에서 우리 빗면에서 분석하는 것들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빗면에서 2차원 포물선 운동은 빗면에 대해서 나란한 가속도 성분, 그 다음에 빗면에 대해서 수직인 각도 성분도 나눠서 우리가 분석해 줄 수 있었는데 꼭 좀 연습을 해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울기가 30도인 빗면이 있습니다. 마찰 없어요? 마찰이 없는 빗면에 V제로의 속력으로 빵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자,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자, 이런 운동을 했더래요. 그때 이제 D라고 하는 값이 나와져 있는데 속도가 0이 됐을 때 위치가 지금 D라고 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우리 여기를 그냥 우리 1차원, 이거 2차원도 아니죠? 그냥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올 거니까 얘는 2차원 운동은 아니고 1차원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쭉 올라갔을 거예요. 쭉 올라가서 어느 순간 최고점에 도달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내가 D라고 할 거예요. 그럼 최고점이라고 하면 최고점에서는 속력이 잠깐 얼마 될 거냐면 0이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 해당될 거고 얘가 올라가는 중간이에요. 그럼 이때의 속력을 V1이라고 하고 내가 여기를 T1이라고 좀 설정하도록 할게요. 그때 변이를 지금 X라고 자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속도가 빗면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가속도는 항상 우리 얼마로 결정되어 있었어요? 마이너스 G 사인 30으로 얘기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G 사인 30, 얘는 5m/s 제곱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인 30은 2분의 1에 해당될 거니까. 그러면 일단 일반화된 식 등가속도 운동식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V1은 V0 마이너스 5T1입니다. V는 V0 플러스 AT 쓴 거예요. 또 우리 X 변위가 있었죠. 그럼 X는 자 V0 T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T1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런 식도 쓸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X는 자 V1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런 식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식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요 식은 우리 얼마에 해당돼요? 이걸 여러분들 속도 V1에 대해서 정리해 줄 수도 있죠. 자 그럼 얘는 V1은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루트 V0의 제곱 넘어간 거예요. 마이너스 여러분들 10x라고 하는 값으로 내가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는데요. x축의 거리가 나와져 있고 y축에 지금 속도가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에 해당되잖아요. x축의 속도 나와져 있고 y축의 x가 나와져 있어서 이 그래프는 지금 무엇을 세 번째 있는 식을 나타내 준 그래프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곱근에 우리 결정되어져 있는 자 물리량으로 지금 표현되어지는 상황에 해당돼요. 자, 그랬을 때,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자, x 이퀄 d에서 물체의 가속도는 0입니다. 아니죠. 최고점에서도 계속 가속도는 마이너스 5m/s 제곱이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했다라고 해서 우리 잠깐 알짜임이 0입니다. 가속도가 0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물체 위로 쑥 던지면 최고점에도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도 계속 가속도는 마이너스 G에 해당됐었죠.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우리 틀린 내용으로 확인해 줄 수 있고 자, 니은에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건 수직항력이네요. 우리 빗면에서의 수직항력도 값이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 예, 수직항력 N이라고 해서 크기는 우리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었냐면 mg 코사인 세타 코사인 30도로 얘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 우리 얼마 2분의 맞네. 2분의 루트 3의 mg라고 하는 값을 얘기해 줄 수 있어서 니은은 여러분들 우리가 맞는데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중요한데 자 디귿은 최고점의 높이 변위를 G하고 V0로 표현해 보세요 라는 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해당돼요. 그럼 이런 것들 우리 포물선 운동에서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자 요게 중요했었어요. 최고점에 도달하면 속력이 우리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이게 0이 나와야 되죠? 그럼 최고점에 도달하면 우리 속력이 0이라고 하는 정보 이용해 주셔서 여기에다 우리 얼마 V1에다가 0을 집어넣어 주시면 요 X 값을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 D라고 하는 값으로 자, 요렇게 우리가 바꿔 써주시면 돼요.
D라고 하니까 지금 중력 가속도가 특별히 좀 문제에서 안 나와 있네요. 저 그냥 우리 중력에서 마이너스 5라고 하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G라고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자리에 5가 아니라 2분의 1 G라고 하는 값을 자 이렇게 바꿔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2는 약분되어서 자 요식 이용해 주시면 자 D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얼마에 해당됩니다. 자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면서 자 우리 G분의 V0 제곱이라고 하는 값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려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2번만 답으로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력장 내의 운동, 우리 등가속도 운동 분석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우리 피트 예비검사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우리 기출문제 또 풀어봤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우리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좀 스토리가 좀 다르게 우리 식을 좀 만들었었고요. 우리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 자, 우리 힘 분석했고, 공기 저항력의 크기가 지금 KV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 해당돼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얘가 만약에 지금 올라가는 중이라고 하면 이걸 V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쭉 얘가 올라갔다가 최고점에서 잠깐 멈출 거고, 자,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자, 우리 내려올 때도 있을 거고, 올라갈 때도 있을 텐데, 자, 우리 내려올 때는 V2라고 할 거고요. 자, 최고점에서는 잠깐 속력이 우리가 얼마 될 거예요? 0이 되는, 자, 이런 상황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운동방정식을 세워줄 수가 있었는데, 자, 우리 공기 저항력의 방향은 항상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그 다음에 아래 방향이 늘 중력 방향에 해당되죠. 힘 분석해주면 올라갈 때는 아래 방향으로 mg, 아래 방향으로 k분이 원이어야 돼요. 공기 저항력. 또 내려올 때는 아래 방향으로 mg는 똑같지만 공기 저항력의 방향이 반대로 kv2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서 자, 우리 올라갈 때 운동방정식은 자 우리 위쪽 플러스 아래쪽을 여는 마이너스라고 설정합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kv1이라고 하셔야 되고 이때는 ma1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내려올 때도 운동방정식은요. 마이너스 mg 플러스 kv2라고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가 ma2 내려올 때의 가속도를 a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에서도 운동방정식을 써줘야 되는데 우리 속력이 순간적으로 0이니까 공계정력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g가 ma라고 하는 자 이런 식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최고점에서는 순간적으로 가속도가 그냥 g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g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여기 있는 식 올라갈 때죠. 이건 올라갈 때 운동방정식, 내려올 때 운동방정식에 해당되는데 가속도의 크기만 비교하자면 올라갈 때 가속도의 크기와 내려올 때 가속도의 크기는 반드시 올라갈 때 더 크죠. 왜냐면 얘는 둘 다 마이너스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식은 둘 다 마이너스고 여기는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에 해당될 거니까 당연히 올라갈 때가 R자임이 더 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억 올라갈 때 상승할 때가 하강할 때보다 가속도 큽니다 라고 하면 기억은 당연히 맞는 내용으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또 최고점에서 작용하는 물체 크기 자 우리 R자임은 mg밖에 없었네요.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내용에 해당되고 자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면 우리 합력이 0이 되는 경우는 내려올 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려올 때가 우리 뭐가 합력이 0이 될 수가 있지요? 그렇죠. 중력의 방향과 공기저항력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내려올 때만 합력이 0이 될 수 있고 그때 두 힘의 크기가 같았을 때가 우리는 종단 속도에 해당됩니다. KV가 우리가 뭐랑 같을 때? mg랑 같을 때 종단 속력 VT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VT 종단 속도는 K분의 mg라고 하는 값을 얘기할 수 있어서 자 이것도 맞는 답으로 여러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되는 거 다 맞네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답으로 여러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자 우리 심화 때
우리 수업 시간에 또 풀어봤었던 문제 중에 하나여서 다시 한번 꼭 좀 복습해 주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마찰력에 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에 해당돼요. 자, 가와 나에서 질량이 라지 M이라고 하는 물체예요. 라지 M이라고 하는 A 위에 질량이 스몰 M이라고 하는 물체를 올려놓고 내가 오른쪽으로 잡아당겼더니 A하고 B가 미끄러지지 않고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가속되고 있습니다. A1이라고 할 거예요. 또 우리 나는요, 질량 똑같아요. 라지 M이고 C도 스몰 M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속했더니 이번에 미끄러졌나 봐. C가 지금 A 위에서 지금 미끄러지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미끄러지는 상황. 이때 그럼 가속도가 다르겠죠. A의 가속도를 내가 A2라고 할 거고요. 여기서 C의 가속도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걸 A2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속도를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아래로 놓여져 있을 때는 마찰력의 방향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에서는요, 지금 누구 때문에 누가 지금 끌려가는 상황인 거냐면 A 때문에 B가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즉 A가 B를 지금 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마찰력 때문이죠. 그래서 A가 B에 작용하는 마찰력, 우리 작용 좀 반드시 좀 B에다 표현해 주세요. 이걸 내가 F1이라고 할 거예요. 당연히 안 미끄러지니까 얘는 우리 정지 마찰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 방향으로 우리 작용 반작용 때문에 얘도 F1, 얘도 B가 A에게 작용하는 마찰력, 정지 마찰력,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운동 방정식 잠깐 세워보면, B의 R자임은 F1밖에 없어요. 얘가 우리는 MA1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고, A라고 하는 물체 운동 방정식은 라지 F 마이너스 스몰 F1이라고 얘기해주고, 라지 MA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가속도가 지금 A하고 B가 지금 같은 상황에 해당됩니다. 근데 나는 좀 가속도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 요도 마찰력. 근데 결국에 C도 어느 쪽으로 지금 가속이 되고 있냐면 지금 오른쪽으로 가속이 되죠. 우리 지금 다 지면에서 정지한 사람의 입장에서 분석한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C도 오른쪽으로 가속이 되면 얘도 마찬가지. A가 지금 C를 지금 끌고 가는 상황에 해당돼요. 그럼 여기에서의 마찰력 오른쪽으로 내가 F2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얘는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네요. 얘도 F2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동 방향 잠깐 세워보도록 할게요. C라고 하는 물체 운동 방정식은 얘는 F2 운동 마찰력이 R자임에 해당됩니다. MA2'이라고 할 거고, A라고 하는 물체 운동 방정식은 라지 F 마이너스 F2라고 표현해주고, 얘도 라지 MA2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면 돼요. 그리고 A 위에서 C가 지금 왼쪽으로,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는 C가 왼쪽으로 좀 미끄러지는 상황에 해당되죠. 하지만 지면에 있는 사람이 보면 C도 지금 A랑 같은 방향으로 가속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속도의 크기는 AT 프라임이라 A2랑 지금 당연히 누가 더 클 거냐면 당연히 얘들 누가 지금 더 오른쪽으로 빨리빨리 갈 거예요. A가 지금 더 빨리빨리 갈 거죠. 그래서 A2의 크기가 지금 더 큰 상황에 해당될 겁니다. 일단 운동 방정식이랑 마찰력의 방향 판단해 주는 것도 이건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럼 기억에 가에서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라지 F의 크기랑 같습니다. 크기 같을 수 없죠. A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속이 되려면 우리 라지 F하고 정지 마찰력이에요. F1이라고 지금 설정했습니다. 당연히 누가 더 커야 되냐면 라지 F가 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기억은 우리 같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라지 F가 더 큽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에서 C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은 F의 방향과 같습니다. 맞네요. 지금 C도 지금 오른쪽으로 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입니다. 라지 F랑 같은 방향입니다. 라고 하면 니은은 여러분 맞는데요. 디귿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
A의 가속도의 크기예요. 자, 가에서 A의 가속도, 나에서 A의 가속도. 지금 A1과 지금 A2를 지금 비교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큰지 작은지 대소관계를 비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우리 이런 것들 좀 비교해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결국에는 라주 F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지금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먼저 느낌부터 갑시다. 여러분들, 가에서는 라주 F가 A, B를 전체를 지금 가속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에서는 라주 F가 전체 얼마를 라주 M과 플러스 스몰 m을 전체 A1으로 지금 가속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에서 라주 F는요, 우리 A하고 C, 즉 라주 M과 스몰 m을 똑같은 각도로 가속시키지 않아요. 우리 누구를 조금 더 많이 가속을 시키는 상황인 거냐면 A하고 C 중에서 나에서는 A를 좀 더 많이 가속을 시키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라주 F가 A, B를 동일한 각도로 가속시키지만 나에서는 F가 A를 주로 더 많이 가속시켜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 있는 A의 가속도의 크기가 더 클 거예요. 자, 느낌은 이렇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거 볼게요. 우리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에서 요 식을 양변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변 더할게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라주 F는 라주 M 플러스 스몰 m의 A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에서는 요 양변을 여러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변 더하면 라주 F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라주 M A2 플러스 스몰 m A1이 2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봐도 여러분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같은 값. 그러면 우리 계수 비교해 주면 돼요. 라지 M A1 플러스, 이걸 풀어쓰겠습니다. 스몰 m A1은 뭐랑 같아야 되냐면 라지 M A2랑 같아야 되고 플러스 스몰 m의 A2 프라임이랑 이렇게 같아야 돼요. 그렇죠? 같아야 되는. 그럼 라지 M끼리 계수 보세요. 라지 M끼리. 그러면 늘 A1하고 A2 그리고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A2의 크기가 A2 프라임의 크기보다 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A1보다 반드시 A2가 커야 되고 A1이 A2 프라임보다는 커야지 요 등식을 여러분 만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A의 가에서의 A와 나에서의 A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요 A1과 A2를 비교하니까 나에서의 A의 가속도 A2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객관식이기 때문에 좀 느낌으로 가셔도 되지만 우리 식으로만 여러분 표현해 준다면 이러한 관계식들을 이용해서 확인해 줄 수도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2012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는 이렇게 좀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또 8번째 마지막 문제에 해당돼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에 해당됩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우리 2016년도에 나왔던 출제했던 문제인데 엘리베이터가 아래쪽으로 좀 가속 운동을 하고 있고 그거를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영이가 있고 엘리베이터 밖에는 지금 철수가 있는 상황에 해당돼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영이가 물체를 P점에서 던졌나 봐요. 그때 공이 다시 P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해당돼요. 근데 이 문제를, 영이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 거냐, 철수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 거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 간단하게 풀 수도 있고 너무 복잡해지는 상황들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문제 풀 때 그거는 딱 안 보여요. 문제를 풀 때 이 사람의 입장에서 풀 건지 저 사람의 입장에서 풀 건지가 문제에서 우리 딱 안 나옵니다. 쉬울 건지 어려운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해보는 거야. 영의 입장에서도 풀어보고 그럼 복잡해. 그럼 철수의 입장에서 한번 풀어보고요.
철수의 입장에서 풀어봤는데 아우 복잡해. 그럼 영희의 입장에서도 풀면서 분석해 주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분석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황을 판단할게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철수가 봤을 때 엘리베이터. 자, 요 지금 여러분들 그림 나는 철수의 좌표계에서 연직 아래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엘리베이터의 속력 V를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우리가 이거 뭐예요? 기울기가 가속도에 해당되네요. 자, 엘리베이터는 지금 아래 방향으로 얼마의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냐면 2m/s 제곱의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t = 0일 때 얘가 여러분들 1m/s로 여러분들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즉 v0가 지금 얼마인 상황인 거냐면 v0가 지금 1m/s인 자 이런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영희가 위쪽으로 지금 4m/s로 빵 던졌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자, 요 첫 번째 영희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근데 우리 이렇게 가속이 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운동을 분석할 때 이걸 우리가 무슨 계라고 했었냐면 얘를 우리가 비관성계라고 했습니다. 그럼 비관성계에서는 우리가 뭐가 중요했었죠? 비관성계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관성력이 여러분 등장해야 됐었어요. 관성력. 근데 관성력 때문에 우리 가속도, 사람이 느끼는 가속도가 달랐습니다. 즉, 여러분들, 아래쪽 방향으로 2m/s 제곱으로 여러분들 운동하게 되면 관성력에 의한 가속도가 반대 방향이었어요. 위쪽 방향으로 관성력에 의한 가속도입니다. 얘가 2m/s 제곱이었고요. 아래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는 우리 얼마로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10m/s 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게 문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영희가 느끼는 중력 가속도는 얼마로 얘기해 줘야 되냐면 방향 반대잖아요. 그래서 10-2라고 하는 8m/s 제곱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기초 때 정리했었던 엘리베이터 이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몸무게가 느려져, 우리 몸무게가 증가해서 G+A. 아래쪽으로 가속이 될 때는 몸무게가 가벼워져서 이 엘리베이터 안에 느끼는 사람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는 G-A였었습니다. 그래서 8m/s 제곱에 해당됩니다. 그럼 쉽네. 엘리베이터에 대해 어차피 영리 정지해 있으니까 얘가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되돌 때까지 걸리는 시간, 우리 채공 시간이었었네요. 그럼 채공 시간은, 자, 그걸 우리가 T라고 하면, 채공 시간은, 자, 우리 G 프라임 분의 V0에다가 늘 곱하기 우리 얼마 해줄 수 있었냐면 2라고 하는 값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V0 엘리베이터의 속도 2m/s. 근데 요거는 우리 지울 거예요. 자, 지울 거고, 우리 어떤 것들. 영희가 지금 위쪽으로 던지는 속력이 4m/s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8이고요.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영희가 느끼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4가 들어가고, 자, 우리가 얼마를 2를 자, 요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바로 여러분들 1초라고 하는 답을 쉽게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분석한 거는 영희의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어디의 입장에서도 분석해 볼 거냐면 늘 철수의 입장에서도 좀 분석해 보도록 할 거예요. 철수의 입장에서 이거 좀 지우고요.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철수의 입장에서 분석하면 우리 좀 달라질 것들이 좀 있어요. 자, 뭐가 달라질 거냐면, 자, 두 번째로 철수의 입장에서 분석합니다. 철수의 입장이에요. 그럼 철수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건 여러분 관성계에 해당돼요. 그럼 관성계 밖에서 본 거죠. 그럼 얘는 이 물체를 빵 던졌어요.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안 그동안 엘리베이터도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잖아요. 그래서 P점이 나중에는 자,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상황들이 등장할 겁니다. 자,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요때, 자, 물체가 올라갔다가 다시 P점까지 오는데 걸린 P점까지 다시 되돌아오는 동안 아래로 이동한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얘를 H라고 해서 마이너스 H라고 자,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철수가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자,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1m/s일 때 위쪽으로 지금 4m/s 발사했습니다.
위쪽으로 4m/s. 그러면 이 철수가 보면 우리 4m/s로 발사된 것처럼 보이지 않지요? 자, 아래 방향으로 1m/s로 움직이면서 위쪽으로 4m/s로 발사했으니까 얘는 철수가 봤을 때 위쪽으로 3m/s로 발사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가속도는 연물 마이너스 G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얘가 그럼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P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연물 T라고 설정할게요. 자, 그럼 철수가 봤을 때, 자, 공이에요. 자, 공은 우리 위쪽 플러스 방향, 위쪽을 플러스 방향, 아래쪽 방향 마이너스. 자, 부호 설정해서 식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H는 3 곱하기 T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T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런 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공이 T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갔다가 다시 P점으로 오면,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대한 식도 좀 만들어셔야 돼요. 엘리베이터에 대한 식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도 가속도가 지금 얼마로? 2m/s예요.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2m/s 제곱으로 얘는 초기 속도가 1m/s고 마이너스 2m/s 제곱. 이것도 마이너스에 해당되죠. 아래 방향 마이너스 설정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h만큼 이동한 거예요. 얼마로? 마이너스 1 곱하기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거 2분의 1 바뀌어야 되죠. 2분의 1 곱하기 엘리베이터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2였었으니까 2 들어가셔야 되고 t의 제곱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쓰셔야 돼요. 그랬더니 공과 엘리베이터를 따로따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네 둘은 어떤 값을 갖습니다? 같은 값을 갖습니다. 라고 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정리해 주시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자, 요거는 우리 빼도록 합시다. 자, 그럼 마이너스 h 어차피 들어가 있을 거고, 자, 얘하고, 자, 요렇게 두 개씩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넘겨주시면 우리 2t가 들어갈 거고요. 자, 이거 5t의 제곱이고 넘어와서 우리 표현해 주니까 얘는 우리 얼마로? 4t의 제곱. 아니다. 이거 1t에 해당되고 5t에 해당되니까 자, 위쪽으로 초기 속도 3에 해당되고 자, 여기는 자, 2분의 1 중력가속도 10. 관성계에서는 관성계에서는 관성역을 절대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고 넘어가면 여기가 4가 되네요. 그렇죠. 4t가 되고 또 4t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우리 t는 시간을 플러스밖에 없죠. 그래서 1초라고 하는 답을 여러분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공과 엘리베이터의 식을 둘 다 표현해서 나타내 줘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딱 계산해 보니까 뭐가 더 쉬워 보여요. 철수보다는 영의에서 분석하는 게 좀 더 쉬워 보이죠. 그래서 철수 물론 이제 둘 다 답이 나오지만 좀 더 수월한 거는 우리 영의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게 좀 더 우리가 쉽게 우리가 풀이가 쉽게 됩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힘과 운동에 관련된 거의 또 매년 나옵니다. 우리 힘 분석하고 에너지 분석하는 거는 뭐 매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우리 운동의 법칙이랑 연결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기출문제 피트 단원별 기출문제 주요한 문제 첫 단원 힘과 운동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